자, 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리고 나한테 조건을 주셨어요. 10의 자리보다 1의 자리가 몇 크다고요? 3 크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미지수 잡았어요. 나 10의 자리의 숫자를 A라고 하고, 그리고 1의 자리의 숫자를 A 플러스 3이라고 놓자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나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원래 A에 후보를 갖다 쓰게 되면 10의 자리에는 0은 절대로 올 수가 없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올 수 있는 숫자들은 1, 2, 3, 4, 5, 6까지만 쓸 거예요.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7, 8, 9라고 불리는 이 숫자들도 여전히 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A가 7이라고 한다면 1의 자리라고 불리는 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지? 빵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괜찮습니까? 내가 A의 값이 만약에 8이라고 한다면 1의 자리 11 말도 안 돼요. 괜찮습니까? 나 1의 자리는 한 자릿수여야 된단 말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될 수 있어요. 1이었다라고 한다면 4, 2였다라고 한다면 5. 괜찮습니까? 3이었으면 6. 이렇게 맨 마지막 A의 값은 6이 되면 나 9.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읽어보자는 거야. 각 자릿수의 합이 10 이상이다. 얘를 식을 세워주실래요? 이런 거야. 그러면 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우리들의 합은요 2A 플러스 뭐가 되고요? 3이 되고요. 그쵸? 얘가 몇 이상이라고요? 1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A의 범위를 우리가 호로록 나타내 보면은요 나 A라는 값은요 2항하면 7 나누기 2 그래서 뭐보다?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것이 A의 범위예요. 그쵸? 자 그러면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5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1도 안 돼요. 2도 안 돼요. 3도 안 돼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후보들은요 4, 5, 6 이렇게 딱 몇 개? 3개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야. 나 A가 4였을 때와 A가 5였을 때와 A가 6이었을 때를 한번 보자는 거지. 그렇다면 처음 수라고 불리는 나는요 A가 4였다면 47이라는 숫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A가 5였다라고 한다면은요 나 58이라는 숫자였고요 A가 6이었다라고 한다면 나 69라는 숫자였을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나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위치를 바꾸재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요 위치를 바꾸게 되면 나는 어떤 숫자가 되는 거고 74가 되고요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위치를 체인지 하자는 거야. 나는 호로록 바꾸게 되면 85가 되고요. 괜찮습니까? 나는 호로록 바꾸게 되면 96이 돼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바꾼 숫자는 처음 수의 2배에서 빼기 30을 한 그 수보다 보라색 숫자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요 녀석을 주황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처음 수의 2배에 빼기 30을 할 거예요. 그러면 2배에서 빼기 30을 하면 94 마이너스 30이요. 자 나 여기 2배요. 그럼 어떻게 돼? 116 마이너스 30이요. 나 여기 2배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138 마이너스 30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보라색 숫자가 주황색 숫자보다 큰 수를 찾으시면 돼요. 나는 108. 크지 않아요. 땡. 괜찮아요? 나요 30을 뺐어요. 그러고 나면 나는 여전히 뭐해요? 크지 않아요. 나의 값은 86, 나의 값은 85. 크지 않아요. 이런 거지. 땡. 맞아? 근데 나는 64. 크네. 내가 찾던 수가 너였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답 자체는 뭐다? 47이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총 그림에서요. 나한테 6개의 지점을 주셨어요. 이렇게 6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리라고 합시다. 뭐 이런 거. 그래 놓고 나한테 길이를 알려주셨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각 6개의 마을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에서 알려준 건 XX 90이라고 놔주세요. 거리를요. 그래서 나머지 2개의 마을의 거리를 몰라서 선생님이 그냥 용기 있게 뭐를 놓은 거냐면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를 놨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내가 몰라서 뭐를 놨다고요? 미지수를 놨다고요. 그치?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C 갔다 P 갔다 A 갔다 Q까지 가는 이 거리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먼저 식을 세워주세요. 괜찮습니까? 나요. C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내가 총 이동한 거리는 A 더하기 몇 X가 된다? 2X가 됩니다. 같습니다. 그치? 나요. 마찬가지로 거리에 대한 식을 세워주세요. B 갔다가 D 갔다가 다시 Q 가는 거니까 전체 21 더하기 B다. 이렇게요. 식을 세워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요. C 갔다가 B 갔다가 A 갔다가 어디를 간다고? Q까지 간다고. 그러면 여기요. 여기 길이에 대한 정보는 안 알려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 자체에서 알려주진 않았네요. 그러면 얘도 미지수 놉시다, 여러분. 요 다리의 길이도 안 알려줬으니까 여기를 L이라고 놓을게요. 그치? 총 이제 나는 3개의 미지수를 놨던 거네요. A, 여기 L, B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식을 세워봅시다. C에서 B 갔다가 9 더하기 다리를 건너는 거니까 L 더하기 X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 첫 번째 식에서 만든 것은요. 이래요. 좀 정리해보면 A 더하기 2X 같습니다.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 21 더하기 B요. 그래 놓고 나요. 9 더하기 L 더하기 X요. 네, 이게 내가 첫 번째 지문으로부터 식을 세운 거예요. 거리에 대한 식을. 자, 이젠 다시 나랑 갖고 놀아봅시다. 나요. D에서 Q를 간대요. 그러면 얘를 나타내 보게 되면 D에서 Q 갔다가 A에서 P를 갑니다. 그래서 나 B 더하기 2X예요. 나는 작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내가 제일 작고 내가 제일 큽니다. 그걸 그냥 식을 나타내고 있어. D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간대. 그럼 21 더하기 나는 A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맨 마지막 식을 하나 더 세워봅시다. D에서 B를 간 다음에 그럼 12가 될 거고요. 거기에 다리를 건너고요. 다시 A에서 P를 간대. X. 결국 이거야. 그치? 그럼 두 번째를 내가 호노록 식을 표현해 보면 나 B 플러스 2X는 작다야. 그 뭐보다? 21 더하기 A요. 그런 다음에 또 작다야. 뭐보다? 12 더하기 L 더하기 X보다. 일단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빠요? 라고 물으신다면 얘들 잘 들어봐. 기분이 나쁜 이유는 A, X, L, B 이렇게 문자가 4개나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 이런 거야. 아우 기분 나빠. 문자라고 불리는 게 A도 있고 B도 있고 L도 있고 X도 이렇게 몇 개나 있다 보니까 4개나 있다 보니까 유유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수 x의 값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어. 그럼 일단 나의 목적은 이 문제풀이의 목적은 일단 나 x에 대한 식이 필요해 이런 거란 말이지. x에 대한 식이 필요하다고? x에 관한 식이. 그러면 얘들아 하나하나 천천히. 자, 일단 B라고 불리는 이 녀석. 그걸 X로 표현하고 싶어 내가. 그치? 그럼 여기 봐봐. 같다는 거야. 뭐가 같다는 거냐면 호노동 내가 아니 A 플러스 2X가
21 더하기 b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관계식이거든요. 무슨 식이라고? 관계식이야. 그런데 얘의 기능은 족보를 싹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은 x에 관한 식이야. 일단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표현해 보자는 거야. 일단 a와 x로. 그럼 b를 표현하게 되면 a 더하기 2x 마이너스 2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일단 a와 x로 표현하자고. 그러면 이 b라고 불리는 걸 호로록 요렇게 표현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나 어떻게 얘를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 b에다가 2x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나요 a 더하기 4x 마이너스 21이요. 괜찮습니까? 여기 b에다가 2x를 더하면 a 더하기 4x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 맞죠? 좋아요. 얘보다는 21 플러스 a가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나는 무엇을 할 거냐? 잘 들어봐. 여기 L 더하기 X가 있단 말이야. L 더하기 X는 여기 있거든요. 그럼 얘랑 괜찮습니까? 같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갖다 써볼게. 9 더하기 L 더하기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 더하기 2X랑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내가 여전히 누구를? 나요. L 더하기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요. A와 X로 표현해주세요. 이런 거지. A 플러스 2X 마이너스 9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L 더하기 X라고 불리는 나는 A 더하기 2X 마이너스 9니까 여기다 플러스 11을 해달래. 그럼 여기다 더하기 11을 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몇 X? 2X 여기다가 12를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3입니다. 아름다워졌어요. 왜요? 아니 선생님 나 일단 A와 X로 표현한 건데 내 목적의식은 누구라고? X에 대한 식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 괜찮습니까? A를 다 소거해도 되죠? 괜찮습니까? 나 여기 빼기 A 빼기 A 빼기 A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죠. 그쵸?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21이 21보다 뭐하고 작고 그런 다음에 2x 플러스 3이 너보다는 크다. x에 대한 부등식만 남았구나. 괜찮아요? 내가 원하던 문자는 x였어요. x에 관한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 맞죠? 좋아요. 두 번 풀어주시는 거죠. 나는요 4x-21이 21보다 작고요. 얘를 만족해야 되고 이고 그러면서 21보다는 2x 플러스 3이 커야 된다. 그치? 자 이제 문제 풀어주자고요. 나예요 4x라고 불리는 게 42보다는 작아야 하며 그런 다음에 나 18보다는 2x가 커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젠 x에 관한 범위로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의 관계고요. 자 여기서요 양변 2분의 1을 곱해주세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을 곱해주시면은요 나요 뭐보다는 x라고 불리는 건 9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하고 그치? 나요 여기서 봐주시면 x라고 불리는 건 4분의 42 즉 2분의 2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 나의 값은요 10.5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9보다는 크고 10.5보다는 작은 그런 자연수 x는 딱 한 개 있네요. 괜찮습니까? 몇이요? 10이요. 이렇게. 괜찮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말이 길었을 뿐이에요. 괜찮습니까? 얘를 거리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자연수 x다. 그럼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 b와 여기 l 플러스 x를 a와 x로 표현했더니 a가 소거되면서 x에 대한 부등식으로 이쁘게 정리되더라.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볼게. 나요. 이 x에 관한 부등식에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 좌변도 그래프, 우변도 그래프로 해석하고 싶거든요. 자, 무슨 소리라는 거냐면 나는 y는 x-k라고 불리는 여기에
절대값이 쓰여진 요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요, 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나요 k제곱 플러스 k라고 불리는 요 그래프를 그릴 텐데, 얘는 요 그래프는 마치 어떤 그래프처럼, 예를 들어 y는 3 또는 y는 뭐 마이너스 1이라고 불리는 요런 함수의 이름을 사실은 무슨 함수라고 부르고 상수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고, 이 상수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불러요? 수평선, 이렇게 불러주셔도 돼요. 뭐를 수평선이라고 하는 건데 x축과 평행한 직선. 괜찮습니까? 내가 바로 누구라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나는 무슨 그래프라고 불러요? 부메랑 그래프라고 불러요. 부메랑. 그냥 나 좌표 평면의 얘를 표현해 보면 호로로로롱 나예요 쌤. 이 그래프는요 K를 딱 기준으로 해서요, 괜찮습니까? 부메랑 샤라라라락 샤라라락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져. 그래놓고 난 지금 이제 이 그래프 상수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텐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 상수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x축 위에 호로록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야. y는 k제곱 플러스 k. 그리고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는 싹싹 부메랑 그래프를 딱 갖다 그리게 되면 나예요, 호로록 여기가 k인데, 자 여기가 지금 x축이에요. 여기가 지금 x축이에요. 자, 호로록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요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냐면 싹싹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k라고 한다면 나요 그냥 내가 0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지. k제곱 플러스 k 라고 불리는 게 내가 0일 수도 있다. 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케이스거든.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보다 이 부메랑 그래프가 뭐 해야 된대?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아래에 있거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그림 속에서는 여기 교점이 생길 텐데, 괜찮습니까? 얘보다 어떻게 아래에 있거나 어떤 부분? 같은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한다는 거지. 예. 여기의 값을 내가 여기의 값부터 여기의 값을, 괜찮습니까? 그런 x의 값이 다 만족한다라는 거야. 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직 한 개니?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 엄청 많은 거잖아. 괜찮습니까? 한 개여야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안 돼, 이런 거지. 잘 들어봐. 얘들아, 주황색 그래프보다 하얀색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 속에 없죠. 괜찮습니까? 같거나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흰색 그래프가 주황색보다 항상 위에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안 된다라는 거야. 예. 오직 한 개이려면 같거나 작아지는 순간이 부메랑 그래프가 상수함수인 수평선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순간이 오직 딱 한 번 있다라는 것은, 그 오직 한 번이 여기 지금 교점이 한 개 있는 경우인데, 괜찮습니까? 이 교점이 한 개 있는 경우, 같아지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지 않냐라는 거지.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풀고 싶었던 게 너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돼.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을 거고, 이때는 작은 부분이 없어. 딱 이때를 말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결국 이 자체가 x축이 되어서, 다시 무슨 축이 되어서? x축이 되어서, 괜찮아요? 얘가 뭐여야 된다는 거지? 딱 0이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선생님, 난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떤 생각? 얘들아 잘 들어봐. 이런 생각이야. 얘의 값이 크게 케이스를 분류하면 양수일 수도 있을 거고
음수일 수도 있을 거고 0일 수도 있다는 건데 잘 들어봐. 얘들아, 이 값에 신경 쓰지 마. 일단 얘가 5라고 해봐.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요? 절대값을 씌워서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뭐 4.9도 있을 거고요. 4.8도 있을 거고 4.7도 있을 거고 엄청 많을 거잖아요. 얘. 그러니까 그게 엄청 많다가 얘였던 거야.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엄청 많으니까 넌 안 돼. 괜찮아? 얘가 음수라고 해봐요. 야, 절대값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대요. 말이 돼요?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요. 맞아? 그럼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음수라고 한다면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오직 한 개 있어야 된다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값은 너의 값이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그래프로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의 값은 0이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K 플러스 1이 0이라는 소리고, 그런데 그러면 K는 0 또는 K의 값은 마이너스 2라면서요.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K는 0이 아니라고 했어. 아, 너 아니구나. 그래서 K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더라. 이런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너의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치? 그런 X의 값, 그런 해를 구해달라고 하니 X의 값은 뭐더라? 1이더라. 이렇게 푸시면 돼. 자, 무슨 소리냐면 K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것은 절대값 K가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라고요? K가 마이너스 1. 아, 그러니까 그때 X의 값은 선생님 꾸벅 그때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갖다 써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지. 절대값 K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X 플러스 1 2. 괜찮습니까? 나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얘를 만족하는 거. 절대값의 값이 음수일 수는 없거든요. 딱 0이 되는 그 순간 괜찮아요? 그때 X의 값이 뭐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이런 뜻이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볼게요. 나 일단 연립부등식이래요. 연립부등식이라고 불리는 얘는 위에 조건과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의 범위가 괜찮습니까? 위에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하는 그런 X의 범위, 얘가 얘랑 똑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구조부터 파악해 주실래요? 구조요. 자, 무슨 소리냐면 아래식 나를 2번식이라고 하고 위에식 나를 1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범위가 얘 똑같은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2번의 해와 똑같아야 된다. 괜찮습니까? 얘와 얘의 모양이 같다. 괜찮습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범위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나는 요 2번에 주목합니다 이런 거야. 2번에 일단 주목해 보신다면 절대값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절대값을 풀 때 어떻게 풀면 돼요? x 더하기 a-2라고 한 다음에 여긴 5요. 여기는 마이너스 5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럼 x에 대한 범위로 얘를 표현하게 되면 나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다 더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더하게 되면 6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괜찮습니까? 나요. 호로로 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해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뭐를 한 거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다 더한 거야. 그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얘 호로로 갖다 쓰면 6 마이너스 a 너 꺼지고 얘 갖다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갖다 쓴 거라고. 이게 결국 x의 범위라고. 2번 조건. 그치? 그런데 1번 조건에 주목하시면 나예요. 1번이요. 1번 자체는 x가 크다는 거야. 도대체 누구보다? 호로록 이항해 주시면 6a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들아 나 잘 생각 한번 해봐. 뭐를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2번 범위를 선생님이 무슨 색? 이 연두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그럼 이렇거든. 나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부터 주르륵 갖는다는 거지. 도대체 누구를 6 마이너스 a라고 불리는 여기에 속하는 x값들을 내가 해로 갖겠다. 이것이 결국 2번 범위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얘는 x가 크다야. 크다. 그쵸? 그럼 난 친절하게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니까 친절하게 한번 너랑 나랑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이 숫자 쓰기 귀찮고 연두색 요 그림을 봐줘. 연두색 요 그림을 봐줘. 연두색 이 그림을 봐줘. 만약에 말이야 주황색의 범위가 x가 크단데 그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6a 플러스 3이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2번 조건이고 이것이 1번 조건인데, 그치? 이때는 2번 조건과 1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괜찮습니까? 그런 x의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려지면 해가 없다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봐봐. 만약에 말이야 6a 플러스 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호로록 이렇게 갔다면, 괜찮습니까? 나 연두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부분은 얘가 될 텐데, 괜찮습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얘가 되는 거 맞지? 얘가 연두색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1번과 2번에 동시에 만족하는 그 범위가 2번과 똑같아야 된다며.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너도 안 돼, 일단. 괜찮습니까? 그러면 주황색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모양새는 이런 식으로 가주신다면, 괜찮습니까? 이때 공통된 범위 어떤 거? 주황색도 만족하고 연두색도 만족하는 그 공통된 범위가 나야. 내가 찾는 모양새가 이거란 말이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공통인 동시에 만족하는 그 해집합이 나랑 똑같으려면 얘에 대한 모양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와주셔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야지 공통된 범위가 연두색 그대로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가 결국 뭐가 된다고요? 6a 플러스 3이 되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니? 그럼 식을 세워. 이제 나는 안 거야. 뭐를? 선생님 6a 플러스 3은요 하여튼 작아야 돼요. 그치? 누구보다 작아야 돼? 이 연두색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보다는 작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등호가 오니 안 오니는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예요. 부등식 문제에서 항상 등호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묻으신다면 등호가 우리들이 같아지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거야. 야, 그럼 같았다라고 치면 주황색은 요 녀석을 해를 갖고 있고 연두색은 어차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한 놈은 갖고 있고 한 놈은 갖고 있지 않아. 맞아? 그걸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지. 얘를 제외하는 거 맞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뭐 할 수 있다? 올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들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주황색은 갖고 있고 연두색은 갖고 있지 않아. 맞아? 동시에 만족하는 거에서는 얘가 빠질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A가 난 1차 부등식이 됐고요. 얘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혹 이항하면 7A는 짜라라 작거나 같습니다. 혹 하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양변에 7분의 1을 곱해주세요. 7분의 1은 양수예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러므로 답 자체는 A라고 불리는 나는 7분의 1을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네, 좋습니다. 자, 봅시다. 또 절대값 문제예요. 나요 K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나요 K의 제곱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 절대값을 푼다는 거는요 또 마찬가지로 x-k가 작다 크다 라고 해서 여기 K제곱이요 여기 마이너스 K제곱이요 싹 이래 주시면 되지.
그럼 x에 대한 범위로 나를 나타내 주신다면 나는 k제곱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나는요 어떻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 x도 이쁘게 정리해 주신 건 맞죠? 괜찮죠? 자, 그런데 그 녀석의 해집합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 애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값이 10이어야 되고 나의 값이 뭐여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6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두 번 푸는 겁니다. 시작이요. 내가 마이너스 6이라는 말은 호로록 이항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k요. 괜찮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은 는 0이면서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호로록 이항해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이고 내가 10이라는 말은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가 0이다. 나도 마이너스 6이면서 내가 10이어야 된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2가 0이고 나요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3이 0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야. 앞에 식도 만족해야 되고 뒤에 식도 만족해야 해. 그런 k의 값은 뭐냐라는 거지. 여기서 3, 여기서 3. k가 3이라고 한다면 앞에 것도 0이 되고 뒤에 것도 0이 된다. k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앞에 건 0이지만 뒤에 건 0이 아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k는 이걸 마치 공통근이라고도 불러요. 앞에 2차 방정식과 뒤에 2차 방정식. 괜찮습니까? 이 녀석의 공통근 누구라는 거지? k는 3이라는 거지. k가 3이어야지만 앞에 것도 만족하고 뒤에 것도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여러분? 네, k 대신 3을 대입하면 10이 되는 거 맞고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잘 구했어요. 자, 그럼 뭐 벽에 있겠습니까? 나한테 구해달라는 것은 x 마이너스 1 너의 절대값 이 작다. k의 값을 몇이라고 구했다고? 나의 값을 3이라고 구했다고요. 괜찮습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묻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또 x-2라고 불리는 것은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던 x라고 불리는 것은 4보다는 뭐하고? 작고 플러스 1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큽니다. 이게 결국 x에 대한 범위였죠. 그치?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묻고 있으니 그치? 답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 사이 속에서는 5개의 정수가 있었을 텐데 그 5개의 정수의 합을 묻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호로록 가게 되면 너 꺼져 2 더하기 3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 괜찮죠?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자, 봅시다. 연립부등식이요. 위의 조건과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의 값이 하나도 없어야 된대. 그런 해가 없도록 하는, 해가 없게 하는 실수 a의 범위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나는 2개를 푸는 거니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2개 각각 주목할 텐데 일단 1번부터 가자라는 거야. 자, 1번을 해석하는 방법이야 되게 다양하겠으나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어떻게? y는 나 5-3x라고 불리는 여기에 절대값이 있는 요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야. 내가 부메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야. 부메랑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리고 나서 나는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하여튼 이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가 x 플러스 1보다 뭐 해야 된대? 작아야 된대. 아래에 있는 범위를 말하고 있어. 그치?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그리는 걸 이렇게 문제 푸는 걸 좀 즐겼어요. 자, 어떻게 푸는 걸 즐겼으냐면 내 말 잘 들어봐. 나야
이 그래프는 딱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뭐인 거죠? 3분의 5인 거예요. 딱 3분의 5. 그러면서 무슨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라고 묻으신다면 요렇게 부메랑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름은 각각 다르겠죠. 부메랑의 이름은 다를 거예요. 나는 기울기가 양수고요. 나는 기울기가 무슨 수예요? 음수예요. 당연히 그럼 이름은 다르죠. 괜찮습니까?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이 노란색의 이름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y는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절대값 안은 음수가 되거든요. 1억을 생각하세요. 1억을 대입하면 절대값 안은 음수. 절대값이 풀릴 때 뭐가 붙어서 풀려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려야 되니까 노란색 그래프의 이름은 3x-5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나요 3분의 5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나의 값은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 주황색 그래프의 이름은 y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이 두 개, 노란색과 주황색의 그림이 콜라보 돼서 바로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거기에 잘 들어야 해. 나는 이젠 요 파란색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파란색 그래프는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요. 나 마이너스 1,0을 지나요. 괜찮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0 대략 이런 데다 찍어주세요. 이런 거지. 괜찮아? 그러면서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라고 해요.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파란색보다 내가 파란색 그래프인데 이 파란색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x값의 범위를 말해요. 이런 거지. 야, 그런 아래에 있는 범위 자체는 호로로로로로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칠되는 이쪽 부분이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괜찮습니까? 요런 x의 값들을 구해보자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즉 교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나예요. 파란색 그래프가 누구였다고요? x 플러스 1이었어요. 나랑 만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주황색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요. 이 방정식의 근자체가 요 교점에 무슨 좌표가 된다고요? x좌표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방정식을 푸세요. 나 4x는요 4가 돼서 x의 값은 1이 나와요. 이런 거지. 괜찮아? 아, 그렇구나. 요 교점의 좌표가 1이었다라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가 1이었다는 거야. 얘들아 1을 여기다 대입해봐 2 나오고 1을 여기다 대입해봐 2 나오는 거 맞지? 교점 맞네요. 그래서 1,2요. 이렇게 구한 거야. 그치? 나 여기에 대한 교점을 구해주고 싶어요. 나요 파란색 그래프 누구랑? x 플러스 2랑요 노란색 그래프가 만난다는 거지. 노란색 그래프 누구? 나 3x 마이너스 5가 맞나? 괜찮습니까? 이때 x의 값을 구해주자 이런 거지. 이 x는 6이 되고 그때 x의 값은 뭐가 되는데? 3이 되는데 아, 이 교점의 x좌표를 3이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주신 거야. 여기다 대입해도 4 여기 파란색에 대입해도 4 잘 구한 거 맞네. 3,4 괜찮습니까? 그런데 나는 1번 제 이제 해집합을 원해. 너의 해집합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신다면 파란색 직선보다 이 부메랑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그 영역은 등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도 답을 쓸 때 등호가 없어야 해. 그래서 1번에서 나오는 부등식의 해집합은 뭐보다? 1과 3 사이다. 그치? 1과 몇 사이? 3 사이에서 내 부메랑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나오는 x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습니다. 1번의 해를 구해준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나는 이젠 2번에 주목한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1번을 풀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제 2번을 풀 차례야. 그치? 2번식. 자, 보자라는 거야. 나예요. 얘를 정리하시면 이렇잖아요. ax 더하기 3a가 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보다? a제곱 더하기 3x요. 자, 그러면 너 샥 이항하고 너 샥 이쪽으로 와줘.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a-3x가 되고요. 걔가 크다라는 거야. 누구보다? a 제곱 마이너스 3의 1을 a-3이라고 이렇게 갖다 쓸게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a-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지?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중요한 행동인 케이스를 분류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건 이런 거지. A가 3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 케이스를 분류하자는 거야. A가 3일 때는 어떻게 되냐? A가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지. 자, 시작. A가 3보다 클 때는 나는 양수가 돼요. 너는 분명히 양변에 A-3분의 1을 곱해주셨을 텐데 괜찮습니까? 부등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곱하는 수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며. 그치? 그러면 A가 3보다 크다 할 때는 내가 양수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X가 A보다 크다가 돼요. 괜찮아? A가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A가 3이라고 한다면 이런 꼴이 되죠. 어떻게? 0 곱하기 X가 A가 3이라고 한다면 0보다 크다. 이 꼴이 돼버려요.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괜찮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x 대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5를 대입하든 0이 0보다 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죠. 괜찮습니까? A가 3보다 작을 때는 나의 값이 음수가 돼요. 그러면 양변에 A-3분의 1을 곱하면서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A가 3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싹 뭐 해줘야 된다? 바뀌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얘들아? 그럼 이제 잘 봐봐. 나 1번의 해집합은 1부터 3까지가 명확해. 괜찮습니까? 근데 2번은 A의 값이 3보다 크냐 3이냐 3보다 작냐에 따라서 달라져.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젠 케이스에 이름을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너를 A라는 케이스, 내가 너를 B라는 케이스, 내가 너를 C라는 케이스라고 부를게.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 C를 말해.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하자. 나요 1번 영역의 해집합이 이랬거든요. 1부터 호로록 가서 3까지 딱 이랬어요. 괜찮습니까? 나 A라는 케이스를 보고 있어요. 이 케이스를 본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고정이 되어 있어. 얘는 뭐가 되어 있는 거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즉 이 녀석의 해집합은 고정이었어. 1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다. 이게 바로 너의 해집합 고정이야. 그치? 그런데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녀석은 해가 같지 않아야 된대.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럼 나 1번 여기 A가 3보다 클 때 괜찮아요? 그때 해집합 자체는요 X가 A보다 크다가 돼. 그러면서 해가 없어야 되거든. 그 말은 공통된 범위가 없어야 되거든. 그럼 그때 A는 어떤 모양이어야 해? 이런 모양이어야 되지. 그래서 보라색 부분과 연두색 부분에 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그럼 난 생각하는 거지. 나 A가 3보다 클 때라 그랬으니까 A가 몇보다 크다고? 3보다 클 때니까 이해해? 얘의 해집합은 이 경우에서는 2번 모양의 해집합 너는 A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 A의 값이 3보다 크니 이해해? 맞아 안 맞나? 안 만나지. 공통된 부분이 없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도 답으로서 오케이인 거지. 괜찮습니까? 너 오케이. 아 일단 A가 3보다 크면 이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해집합이 없다. 괜찮아요? 좋아. 너 답이야 이런 거야. 괜찮아? 야 A가 3이었다라고 쳐봐. A가 3이었다라고 한다면 2번의 해집합은 있다 없다? 없다. 만족하는 X가 없어요. 그럼 우리 공통된 범위는 없는 게 맞잖아요. 2번에 만족하는 X의 값이 없다고요. A가 3일 때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3도 되는 거죠. 예. 아 그러면 일단 답을 쓰자.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A는 3보다 커도 되고 3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쓸 때 어떻게 갖다 쓸 거야?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예. 쓰고요. 일단 놔둬봐야죠. 괜찮아요? 케이스 C도 한번 보자는 거야. 케이스 C. 케이스 C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봐봐. 저 부등식에서 1번의 영역이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였어? 3보다는 작다 이렇게 간 거 맞지? 여기야. 그런데 A가 3보다 작을 때 그때 해집합은 A보다 작다래 X가. 그럼 A가 이렇게 있으면 되니?
안 되지. 그때는 해가 생기잖아.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 A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와야지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가 막 3보다 작은데 2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A가 2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공통된 부분이 생기니까 보라색과 연두색은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해. 괜찮습니까? 그럼 이 자체가 답이 아니라. 괜찮습니까? 3보다 작다라고 해서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1보다는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되고 맨 마지막에 등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등호가 와도 된다라는 거지. 왜? 등호가 온다고 하더라도 A가 1이었다라고 치더라도 1은 여기에도 포함 안 되고 여기에도 포함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공통된 범위는 없겠네. 자, 얘도 답이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또는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네, 요렇게 써주시면 요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A라고 불리는 건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의 값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문제를 봤는데 절대값 속에 또 절대값이 있어요. 열받네 이런 거야. 봐봐, 절대값 속에 또 절대값이 있다고?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건 y 첫 번째. 선생님, 나는 알아요. 어떤 개념을 알아요? 선생님, 나예요. 안에 거 제곱과 밖에 거 제곱이요. 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루트 속에서 안에 거 제곱은요, 항상 뭐가 된다고요? 절대값 A요. 안에 거 제곱은 절대값 A, 밖에 거 제곱은 그냥 A다 라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너의 눈에도 이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루트 속에 나요 완전 제곱식이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x 마이너스 1의 뭐가 된다? 절대값이 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가 푸는 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절대값 안에 다시 두 개의 절대값이 있고 더하기 두 개의 절대값이 있고 그 녀석이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은 얘의 해를 푸는 건데 이 절대값 안은 x 플러스 2였고요. 이 절대값 안은 x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 푸는 걸 즐겼으니까 나의 풀이를 잘 배워봐. 나는 이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할게. 내가 저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하자고? fx라고 할게. 그래서 나는 y는 누구를?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1 요 두 개의 절대값의 합. 이 그래프 내가 너의 이름을 뭐라고 준 거라고? 그냥 fx라고 준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를 내가 좌표 평면에 그리려고 해. 자, 나는 쉽게 그리는 방법을 분명히 강의했던 것 같아. 선생님은 그냥 얘를 어떻게 그린다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의 값 x는 마이너스 2를 갖다 붙이고요. 나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 x는 1을 갖다 붙이자 이거야. 그런 다음에 나 점 찍어줄 거야. 자, x 대신 1을 대입해봐. 그러면 얘의 값은 몇 콤마 몇이라는 거지? 1,3이라는 거야. 1,3이라는 점을 지나 이 그래프는 x 대신 1 집어넣으면 3. 그리고 나서 난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똑같이 3이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3이 돼. 괜찮습니까? 그러면 fx라는 그래프 자체는 싹싹싹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괜찮습니까? 이게 결국 y는 fx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려는 이 전체 그래프는 이 전체 절대값이 하나 더 있는 이 그래프는 내가 좌표 평면에 그려야 되는 건 y는 어떻게? fx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라고.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라고.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어야 되는 거지? x축 아랫부분을 뭐 해야 돼? 꺾어 올려야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fx라는 이 그래프의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야 해. 근데 뭔 일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3이고 여기가 1,3이야. 그럼 x축이라고 불리는 건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 3보다 아래, 맞아?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x축 아랫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 그냥 이 그래프는 뭐였다는 거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x축 괜찮아요? 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그래프 자체는 그냥 노란색 그 그림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고요. 여기 점의 좌표가 1,3,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나 그래프를 잘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푸는 것은 y는 4라고 불리는 얘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y는 4라는 라인을 여기다가 호로록 갖다 그려줄 거라는 거예요. y는 몇이라는 4라는 라인을 갖다 그려주겠다는 거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노란색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쪽 부분을 말해요. 이때가 노란색이 아래에 있는 거 맞죠? 등호를 포함하고 있으니 결국 교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교점을 구해내시면 교점부터 여기 교점까지 그때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이름이 등장하시면 돼. 나예요.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클 때를 상상하는 거야. 1억을 생각해. 1억을 생각하면 양수. 둘 다 양수일 땐 절대값이 풀릴 때 그냥 풀리니까. 맞아요? y는 2x 플러스 뭐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이 y는 2x 플러스 1이 4가 될 때 그때 x의 값을 원한다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고 2분의 3이다 라고 갖다 쓸 수 있고 얘 풀시면 2분의 3 괜찮아요? 그때 나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요 교점의 x좌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나? 그냥 한번 유치하게 구해보면 요 직선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괜찮아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둘 다 음수인 거 맞지? 음수일 때 절대값이 풀릴 땐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는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을 때 마이너스 2x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니까 마이너스 1 아니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얘가 뭐가 되는 순간 4라는 얘랑 만나는 순간 그때 x의 값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2x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즉, 요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물론 기울기를 보고 뭐 구해도 되고 기울기를 보고 구해도 되고 기울기가 선생님 2니까 아니 y의 값이 1만큼 증가한다라는 건 x 값이 2분의 1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2분의 1을 더해서 2분의 3이에요. 뭐 이러셔도 되고 아니면 대칭축! 선생님 나는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예요. 마이너스 2와 1의 평균 그래서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1 로부터 2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나도 2만큼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5 뭐 개인 취향이에요. 괜찮습니까? 친절하게 그냥 설명한 것 뿐이고 자 답을 갖다 쓸 때는 그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교점 2분의 3까지 괜찮습니까?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괜찮습니까? 그때는 이 노란색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쪽 부분은 위에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답을 써주실 때는 어떻게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등호 똑같이 있어요. 왜? 여기도 등호가 있기 때문이죠. 만나는 그 순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요것이 내가 원하던 x값의 범위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a부터 b까지라고 표현하자고 하였으니 얘의 값이 a가 되고 나의 값이 뭐가 된다? b가 됩니다. 나한테 원하는 건 a와 b의 합. 마이너스 2분의 5와 2분의 3을 더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이요. 네, 좋아요. 자, 봅시다. 절대값 그래프예요. 나는 쉽게 그냥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하나는 1.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하나는 마이너스 1. 그럼 그리세요. 마이너스 1이라는 라인가. 그려주세요. x는 2라는 라인을요. 괜찮습니까?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1을 대입하세요. 1을 대입하면 나는 빵, 1을 대입하면 4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1,4를 지나요. 이런 거예요. 점 찍어주세요. 뭘 어렵습니까? 맞아? 그런 다음에 또 찍어주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내가 빵이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요. 그래서 2요. 그렇구나. 그럼 너는 마이너스 1,2를 지나겠구나. 이게 개념이었죠. 괜찮아요? 개념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나는 이렇게 간다고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울기 하나는 양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 u이라고 맞아? 마이너스 1억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릴 테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그 개형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나 이 그래프 자체를 그렸죠. 지금 노란색 요 절대값 그래프 자체를 그렸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는 K라고 불리는 걸 무슨 함수? 상수함수요. 즉 무슨 선? 수평선을 갖다 그릴 거예요. 근데 K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K가 Y는 K 이렇게 갖다 그렸어. 그럼 보라색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있지. 해 있는 거 맞지? 내가 이렇게 갖다 그렸어. 그러면 범위가 좀 더 줄어졌을 거 아니야.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면 노란색이 보라색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원하니까 K를 이렇게 갖다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좀 작아졌겠지. X의 범위가. 예. 내가 만약에 K를 이렇게 갖다 그렸다라고 한다면 야 보라색보다 이젠 아래에 있는 그런 노란색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지. 해가 없다 이거 아니야. 맞아? 괜찮아요? 그런데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K가 좀 커지다가 언제까지 해가 있겠냐라고 한다면 아니면 K가 쭉쭉쭉 내려오다가 어느 선까지 해가 존재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지금 등호 있지. 등호 있다라는 건 같아져도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Y는 K라고 불리는 요 함수의 최소값이 바로 2였는데 요 2를 지날 때 괜찮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렇게 됐을 때는 작거나 같다. 작은 부분은 없는데 작은 부분은 없어. K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다만 등호가 있다 보니까 만나는 부분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럼 해가 존재하는 거일 테니까 이해해요? 요 교점의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1,2였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K의 값이 뭐가 됐을 때? 2가 됐을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니 최소값은 나 2야. 맞아? 물론 2보다 좀 더 높게 가도 해는 존재하고 얘가 만약에 100이 돼도 존재하는데 맞아?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나 2가 될 때 있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2. 네, 좋아요.